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예. 네, 최형두 의원님 좋아 보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네. 부산항에서 그때 저 전화로 이렇게 출연했었죠. 네. 우리 박성준 의원님 제가 전화로 멀리 있다고 그냥 막 엄청나게 저를 마지막 멘트가 질주해서 서울 가서 보자고 네, 네. 와서 봐야죠. 네. 봐야 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여야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지 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 네. 전당대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당대회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이제 이게 갈등도 물론 있지만 흥행도 되고 하는 뭐 그런 상황 같아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참 그렇게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네. 전당대회는 정말 생물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선관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건전한 경쟁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땅에 큰 다이내믹스를 높이고 또 국민들이 정말 지금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을 쌓아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지율 갑자기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보통 지지율 조사하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조사를 한다면 하나가 뭐 인지도가 있고 하나가 호감도인데 국민의힘은 인지도는 높아지는 거죠. 뭐 어쨌든 네거티브가 됐든 해서 비호감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지금 추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런 조사 없습니다. 제목이 빠기고 이걸 중앙선관위 이걸 봐도 안 나와요. 컨벤션 효과에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지금 수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수렁입니까? 수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김기현 후보의 KTX 부동산 의혹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름도 잘 져요. 뭐 KTX 서지도 않는데 무슨 KTX. 아니 지금 제가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후보. 김기현 그 KTX 부동산 의혹은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죠. 왜 그러냐면 98년도에 김기현 의원이 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이 변호사 시절이더라고. 그전에는 판사를 했는데. 판사하다가 변호사가 됐죠. 변호사가 돼서 3,500평을 땅을 샀어요. 시골에 3만 5천 평 참. 3만 5천 평 아닙니까? 3만 5천 평이면 최영두 의원님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3만 5천 평이면. 근데 왜 사요 이거를 도대체. 아니 땅 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 얘기는 네. 공직에 출마할 생각은 그 당시에 없었겠죠. 아 예. 그랬을 가능성이. 아니 그럴까요? 98년도에 변호사 시절이었습니다. 땅을 샀을 때가. 그러셨나요? 네, 변호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직의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요. 네. 최영두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려요. 98년도에 땅 산 거에 대한 이제 해명도 하셨던데 그러면 그 당시 얼마에 샀는지. 3,8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3,800만 원인데 지금 한 64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800만 원짜리가요? 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 지금 얘기한 거 보면 600 지금 시세로 하면 640억 정도 된다던데요. 그게 아이고. 제 얘기 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이게 면책 특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만 5천 평을 98년도에 산 가격이 얼마고 지금 현 시점 얼마고 그에게가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의원들은 땅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면 이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처분을 하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죠.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이 워낙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가 어떤 설명이 돼야 되냐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KTX 노선이 지금 황교안 후보 또 천하람 안철수 의원이 설명하잖아요. 왜 애초 계획과 달리 하필이면 김기현 의원이 갖고 있었던 땅으로 다시 왜 이 KTX 이거에 조정이 됐는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더 커질 수밖에 우선에 없다. 몇백억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시지가라는 게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자면은 만일 큰 공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게 이 땅이 문제됐다면 진작 팔았겠죠. 근데 이 땅이 이제 사실은 이게 저 KTX가 지나간다고 해서 KT역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지난다 해서 고속도로 앞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맹지라 그래서 무슨 산속에 있는 땅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산림법도 있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우 엄밀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어떤 대변인이 한 말씀 하신 게 막 뻥튀기 돼서 그런 건데 그 땅을 비교를 했는데 그 땅하고 이 땅하고는 땅의 그 형질이라든가 땅의 용도라든가 땅의 그 지목이 다 다른 것이고 또 이건 뭐 없는 거죠. 이건 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검증이 되고 있어서 네. 만일 이게 문제됐다면 지난번 울산시장 수사할 때 탈탈 털었을 때 그때 엄청나게 했겠죠. 네. 그게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당내 이제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 대변인 논평이 나갔거든요. 예. 지금 제가 민주당 논평이 좀 나가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98년도에 구매했던 그 울산 지역 땅의 현재 시세로 한 640억이 추정된다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네. 거예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옆에 이제 땅 하는 지목 건데 되는 걸 가지고 아니 그건 이야기하는 제가 거예요. 얘기하는 것처럼 3만 5천 평을 사진 않아요. 정치인들이. 자, 3만 그거를 4,920평의 맹지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3,800만 원 가량에 샀습니다. 3,80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64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1,800배 시세 그러면 차익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동산 우리가 얘기하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서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부동산 투기당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정확하게 해명을 하라는 것이 황교안 후보 민주당은 대장동 천하람 의혹의 대표당입니까? 뭐 참 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이거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더 커지는 문제죠.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고 이거는 아마 우리 저 재산 등록 다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값이 나올 거고요. 네. 아마 그건 뭐 저 당사자가 밝히면 될 문제라 생각하고. 자,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는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 공격합니다. 아니, 그건 제가 거짓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있으면 아니 저거는 그건 정확하게 지금 천하람 남의 당 이야기가 후보가 지금 설명한 것이 잘못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지금 혐의가 계속 나왔는데 무슨 투기한 적이 뭐가 있고요. 돈을 부당하게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의 영장에 내용이 있습니까? 돈 한 푼 안 받은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땅을 사고 그 차익을 거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엄연히 다른 사건이죠. 이걸 왜 그걸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저 그거는 물타기 들어가는 거죠. 재판 받으면서 참 재판 받으면서 하나하나 드러나실 테니까. 이거는 직접 자기가 그리고 땅을 산 분 아닙니까? 우선에 그렇다면은 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리 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우리 당이 무단히 만들었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내부 대통령 경선에서 막 불거지 나와가지고 네. 일파만파로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하다가 민기적거리다가 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건에서 이미 공소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있고 그건 재판에 다툴 문제죠. 다투는데 큰 그 우선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그게 그런 기록도 나와요. 이게 지금 실제로 땅값이 올라서 그럴 경우에 공익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커졌는데 이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공익 환수를 훨씬 많이 할 수 있는데 딱 그걸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익 환수를 일부러 적게 받았는데 그 이득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화천대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돈 한 푼 두 푼 받은 문제보다 더 큰 심각한 인허가 비리의 문제고 또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 뭐 돈 한 푼 안 받은 분도 대통령으로 탄핵하고 구속해서 옥고를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니 저는 요 말씀대로 김기현 의원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지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검증을 넘어서 이 매입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용도 변경이 되는 건지 KTX 노선이 용도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 안 됐어요. 아니 KTX 노선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KTX 노선이 그 김기현 네? 무슨 관계 있습니까? 노선 변경이라는 얘기는 제가 쓰지 않고
진화도로 변경한 거.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기 소유의 임야를 진화도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검증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선거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선관 입장에서는. 네. 아니 지금 민생 문제며 우리 여당이 소수 여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문제에 매달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거다 경선이다 보니까 이 유불리를 가지고서 이런 여러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전당대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에 힘을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당을 파탄시키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검도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아마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요. 지금 야당이 더 신나서 지금 자꾸 달려드는데 별로 크게 재미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언론도 검증을 하고 있고 또 당장 공개될 재산 공개 국회의원 재산 등록 과정에서 보면 이게 공시지가 평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요. 국회에 쓰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등록에 따라서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건 공시지가를 넘어서 현 보시죠. 시세를 한번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한번 현 시세로 말씀드리는데 공시 큰 차이는 안 나죠. 부동산 대부분 국회의원이 3만 5천 평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640억이라는데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 의혹 단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설명이 네.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당의 당대표로서 이 자격이 있는지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격이 그리고 있는지를 묻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저 노선이가 결정된 시기는 또 우리 또 민주당 시장 때였어요. 자, 사실관계가 나오면 민주당 시장이 김기현 조금 대표 봐주려고 더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나와야 될 네, 것 같아요. 사실관계 나옵니다. 네, 네. 자, 아니, 지켜보자고요. 됩니다. 아니 보통 그 여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마 이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모든 걸 그렇게 수사하라고 하고 고발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국민의힘 안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조사하라고? 조사하라고 지금 황교안 후보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으면 후보 사퇴하겠냐, 약속하겠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영두 의원님한테 물어봅니다. 최영두 의원은 국민의힘 선관위원을 맡고 계신데 안철수 후보가 직격하더라고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저희들 굉장히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뭐 선관위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지난번에 또 안철수 후보가 무슨 문제를 제기해서 그 제기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은 저희들 네. 시정 조치를 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러 조사에서 지금 뭐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13일에서 17일까지 정당 지지도 이렇게 조사했는데 국민의힘은 45%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9.9%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세 국면이죠. 워낙 이제 검찰의 공격이 좀 세게 들어오니까 지형 자체가 수세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컨벤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분명히 있을 까요? 전당대회. 저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예. 기존에 이제 김기현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다른 제3의 후보라고 하는 천하람 후보가 있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파이가 커진 거죠. 네. 국민의힘 내부에 새로운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참여자들이 늘면서 아마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제 예측으로는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좀 여론 지형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을 얼만큼 유지하느냐인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지율이 역대 모든 대통령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거기 때문에 네. 향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오늘 그러면 제가 제 말을 해봐야 뭐 잘 자기 당파적 이익 따라 산다 그럴 테고 오늘 제가 경향신문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사설하고 뭐 전 아침에 일어나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다 봅니다. 우리나라 항상 신문만 갖고 다녀요. 예, 그리고 습관은 문화일보를 보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 제가 당파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래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말하는 것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논조죠.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 개발 수익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이 크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이 대표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당이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힘을 이 대표를 방어하는 모습에 비치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로 불순하다고 보면서도 이 대표가 좀 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정치 공세 프레임이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경제와 안보 민생이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게 그 체포영장 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거 뭡니까? 안 하겠다.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건 뭐 특권이다. 예, 불체포특권 특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동원하려고 지금 당을 줄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갑 채워가 바로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이 변호인을 통해서 또 이 대표 스스로 변호사니까 실질 심사를 하거든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구속이 타당한 걸 법원에 따지는데 지금 우리 이 대표 말씀 들어보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법정에서 이야기해서 요즘 법원이 얼마나 은밀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될 문제를 온 국회를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은 뭐 당론은 아니라지만 사실은 당론 비슷하게 만들어가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의원총회 비공개회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이제 의원들 여러분들을 만났더니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그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오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적 분기점이다 지금. 뭐냐면 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퇴행을 하고. 아까 경향신문 사설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 사회 분야에서 퇴행이 거듭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린 듯하다. 이 얘기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또 발언 기회를 주세요. 또 다른 칼럼이 있습니다. 아니 저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민주당이 헷갈리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다 민주주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역사적인 분기점에 있어서 이 퇴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결국은 대선 패배라고 하는 업보가 이렇게 다가온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같이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해결하면 될 문제를 아니,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저 말 좀 하고요. 의원님. 국민들이 다 아는데.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를 지금 다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역사적 퇴행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이 저는 있죠.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도대체 뭐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한 1%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가고요. 물가, 고물가, 고유가 시대가 가고 있고 지금 난방비 폭탄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국정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수사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잘하는 수사만 하고 있는 거죠. 검사들 정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퇴행적 구조로 가고 있다.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의 서명이 적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4일 날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네. 보고가 되고 27일이죠. 네. 27일 날 체포동의안 가부간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의 이제 그 부당성,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 자체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아까 하나만 더 하면은 네. 아까 경향신문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지지율 하락으로 경고한 시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민주당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모른다. 저는 민주당이 네. 우리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보다 의석수가 거의 뭐 몇십 프로 더 많은 큰 정당 아닙니까? 네. 예, 집권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너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한 말씀만 또 드리면 너무 수사로 칼춤만 추는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칼춤만 추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보듬는, 그러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이재명 말씀 드리고 대표는 싶어요. 5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말로 범죄 수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거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수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당이 지금 뭐 국정감사 우리가 밝혀낸 것도 아니고 지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부터 시장 때부터 이 행적이 드러나서 민주당 내 경선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미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걱정하고 했던 대목 아닙니까? 그게 뭐 난데없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에서 상당수의 공범이죠. 공범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속이 되었고 그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가 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언제 시킬 틈이 있었습니까? 이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공범 혐의자들이 지금 다 그 감옥에 있고 또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국민들이 다 바라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 결국은 검사 정권이고 검사 정권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지휘 통제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요 국회보다 검찰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 국제 조사를 해보면 참 반성이.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김건희 검찰 여사 수사 미진했죠. 당연히 미진한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에 저도 오늘 좀 얘기 좀 대장동 수사에 그까지로 곽상도 의원 저 얘기 좀 하게요. 몸통 수사를 못하니까 그까지가 뭐 왜소했죠. 아니 주행편님 오늘은 최영두 의원님이 너무 반칙을 했어. 누구요? 또 제가 얘기하는 순간 너무 많이 하세요. 아니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정당하다고 최영두 의원 이런 얘기하는 검찰 수사 대장동 수사가 미진했다니까. 대장동의 그까지 수사가 그렇게 됐으니 오늘 너무 선을 넘으시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면 사실 이런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아니고 또 당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돈의 흐름을 쫓는 거잖아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받았고 거기에 실증적인 증언이라든가 그 정영학 녹취를 보면 김만배가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탁탁 찍어서 줬는데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를 좀 무마하고 뭉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검찰총장하고 서울검사장이 도대체 지난번 검찰은 어떻게 수사했느냐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지금 항소심에서는 단단히 하자고 대통령이 된 지가 지금 3월 달이고 나서 정부 취임하고 나서 지금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겁니까? 검찰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 검찰이죠. 그래서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50억 클럽 제대로 좀 조사하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